어? 별의 별의 물리량이 도대체 물리량이 뭐야? 자, 이런 거예요. 별의 온도, 별의 색, 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있지. 네, 광도, 그리고 별의 크기, 이런 등등이 바로 별의 물리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 별의 색과 표면. 색과 표면 온도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러면 이 제목으로부터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별의 색을 결정하는 건 뭐게? 온도. 그래, 표면 온도라는 뜻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배워볼 건데 별의 복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네,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흑체 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체. 그러니까 흡수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같은 물체를 우리가 흑체라고 불러.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별에서는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서는 이런 말도 없어요. 자, 플랑크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 온도,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의 그래프. 자, 이런 거를 우리는 그 플랑크 곡선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할 법칙 하나가 있어. 거기에 무슨 법칙이 나와 있어? 변이의 법칙. 빈의 변위의 법칙이 나와. 자, 빈의 변위의 법칙은 공식으로는 이렇게 알아두면 돼. 람다 맥스는 T분의 A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람다 맥스는 뭐를 람다 맥스라고 하냐면 맥스가 최대값이란 얘기거든. 네,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값이야. 그 다음에 A는 상수값이고요. 네, 상수는 의미 없어. T는 표면 온도야. 네, 자, 그랬을 때 그래프에, 자, 여기에 요게 람다 값이에요. 파장이. 이게 람다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에너지 세기의 그래프라고 할 때,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래프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네, T1이고 이게 T2라고 할 때, 네, 자, 여기가 에너지가 최대로 나오는 거지. 네, 이거를, 자, 람다 맥스라고 불러요. 이걸 T1일 때 람다 맥스. 이거는 람다 맥스의 T2일 때라고 해보자. T1과 T2는 누가 더 높은 온도야? T1. 그렇지. T1이 높은 온도야. 자, 그럴 때, 자, 잘 보자. 람다 맥스 값이 0.5 마이크로메타야. 네, 근데 얘가 6000K고 이게 300K라고 해볼까? 네. 그럴 때 T2에서의 람다 맥스 값은 얼마니? 얘는 얼마일까? 음,
얼마? 네? 얼마가 나와? 람다 맥스 T2에서의 람다 맥스 값이 얼마인지 계산 안 돼? 상수 값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A는 몰라도 계산되지. 람다 맥스는 T분의 1에 비례한다 아니야? 네. T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러면 자 이거 봐봐. 6000분의 1 대 300분의 1이지? 아, 네. 그러면 1대 20이잖아. 네. 그러면 자 0.5 대 얼마야? 1. 아, 저 10. 그렇지. X는 1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바로 계산돼야 돼. 알겠지? 네. 요거는 잘 나온다 보기 중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의 표면 온도와 색이라고 다 있죠? 네. 별의 표면 온도와 색. 자,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무슨 색? 푸른색. 높을수록 푸른색. 그리고 낮을수록 무슨 색? 붉은색. 네, 붉은색.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표면 온도와 별의 색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별의 색지수와 또 표면 온도 이렇게 나와 있네. 네. 색지수 가지고도 표면 온도를 따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색지수의 뜻이 나와 있지. 네. 색지수는 자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 자 그런데 자 등급이라는 게 나와 있지. 등급. 네. 등급은 밝기를 따지는 거거든. 밝기를 나타내미야. 네. 자 등급은 낮을수록 어떻다? 밝은 걸까? 아니면 어두운 걸까? 밝은 걸. 네, 낮을수록 밝다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사진으로 찍었을 때 밝기야. 자,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었을 때 밝기 하늘의 별을 이제 사진으로 딱 찍어. 그랬을 때 사진으로 굉장히 밝게 보이는 별이 있고 또 어둡게 보이는 별이 있지. 네. 사진 등급은 푸른색에 민감해요. 자, 푸른색에 민감하다는 말은 푸른색 별일수록 어떻게 찍힌다? 밝게. 그렇지. 푸른색 별일수록 사진으로는 밝게 보여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안시 등급은 안자가 눈안자예요. 육안으로 본 밝기. 자, 육안으로 본 밝기는 우리 눈에 굉장히 민감한 색이 뭐냐면 노란색에 민감해. 그러면 노란색 별일수록 우리 눈에는 밝게 보이지? 네. 맞아요. 태양이 노란색 별이거든? 그러면 태양이 떴을 때 다른 별들 보이니? 잘 안 보여. 안 보여. 왜 그러냐면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안 보이는 거지. 노란색 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가장 밝게 보여. 알겠니? 네. 그러면 표면 온도와 색지수에서 두 번째 표면 온도와 색지수에서 잘 봐야 돼. 자, 색지수는 뭐에서 뭐를 뺀다 그랬지?
사진 등급에서 안시 어, 등급.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요 값이 잘 봐. 이제 선생님이 비교해 줄 테니까. 자, 사진으로 밝게 보인다. 그러면 등급이 낮지? 네. 마이너스지? 네. 낮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해봐. 네. 그리고 마이너스. 자, 눈으로 볼 때는 어때? 사진으로 보면 밝게 보이지만 눈으로 보면은 어둡게 보이지? 그러면은 안시 등급은 커지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무슨 값이야? 마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네. 이건 푸른색 별인 거지. 그리고 고온의 별이죠? 그러면 네. 자 플러스면은 자 이거 봐. 사진으로 볼 때는 어둡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는 플러스야. 그리고 마이너스 눈으로 볼 때 밝게 보여. 그러면 플러스 값이지? 네. 그러면 얘는 붉은색 별이죠. 저온의 별이겠지? 맞니? 네. 그래. 표면 온도와 색지수도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별의 밝기를 따질 때 너 한번 봐봐. 맨날 사진으로 찍었다가 육안으로 찍고 사진으로 찍고 나서 육안으로 본 밝기하고 비교하고 뭐 번거롭죠. 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조금 별의 등급을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거기에 보면은 U, B, V 필터를 이용한 색지수 나왔니? 네. 그거예요. 자, 요거는 동그라미네. 그래서 네 번째 U, B, V 필터와 색지수를 따져볼 텐데 자, 쉽게 얘기하면 U 필터는 이거는 자외선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을 통과시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밝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빛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커멓게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저 U 필터라고 하는 건 자외선을 통과시켜요. 근데 자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외선이 많이 통과될수록 자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별이 어때? 방출할수록 밝게 보이는 거겠지? 네. 근데 이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U 필터는 그냥 요걸로만 알고 이거는 사용을 안 해. 근데 B 필터야. 자, B 필터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을 통과시켜요. 자, 푸른색을 통과시키니까 푸른색을 많이 방출하는 별이 어떻게 보이겠니? 더 밝게. 그래, 밝게 보이겠지. 맞지? 네. 왜냐면 B 필터로 볼 때 그냥 B 필터로 그냥 하늘을 보는 거야. 그럴 때 어떤 별은 흐리고 어떤 별은 밝게 보여. 그러면 저 밝은 별에선 푸른색이 많이 나오는 별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V 필터는 노란색을 통과시켜요. 자, 노란색을 통과시키니까 노란색을 많이 방출하는 별이 V 필터로 보면은 밝게 보이겠지?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B 필터로 볼 때의 밝기에서
V 필터로 볼 때 밝기를 뺀 값을 요거를 색지수처럼 사용할 수 있어. 알겠니? 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마이너스 값은 고온의 별이죠. 네, 똑같아. 푸른색 별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일수록 저온의 별이 되겠지. 네, 그래서 붉은색 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지금 요 값이 이렇게 해놓고 요게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고 여기가 요게 V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라고 해보자. 네, V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인데 자 이게 T1일 때야. 자 T1일 때를 봐봐. 어떤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 값이 더 커? 지금 여기 대각선으로 그은 초록색 대각선이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 양이지.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흰색으로 쳐볼까요? 이렇게 통과하는 양이 B 필터를 통과하는 양이지. 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야. B 필터로 보면은 밝은데 V 필터로 보면 에너지 통과량이 적으니까 어두워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니? 네, 자, 근데 이게 T2라고 해보자. 자, T2에서 B 필터를 통과하는 건 요 빨간색으로 칠한 거야. 네, 근데 V 필터를 통과한 거는 요 노란색으로 칠한 거라고 해봐. 네, 자, 어떤 필터를 통과합시 더 커요? V 필터. 그래, 그러면 이 해석은 이렇게 되지. V 필터로 보면 밝은데 B 필터로 보면 어둡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온도는 누가 더 높다? T1하고 T2 중에 T1, T1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나와 있죠? 요 유사하게 네, 파란색 별, 붉은색 별 그래 놓고 파란색 별은 B 필터를 통과하는 양이 V 필터를 통과하는 양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B 필터가 더 양이 많지. 네, 근데 붉은색 별은 V 필터를 통과하는 양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래프에 칠해져 있는 면적이지? 네, 그거 그래서 오른쪽에 붉은색 별, 푸른색 별 해가지고 나와 있죠?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야. 그 다음 5번을 보자. 또 별의 분광형과 표면온도죠? 네, 자, 분광형과 표면온도 역시 분광형으로도 표면온도를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얘기인데 자, 별의 스펙트럼 종류가 나오니? 네, 자, 스펙트럼 종류는 자, 세 종류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자, 우리 연속 스펙트럼은 지학에서 거의 안 나와.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고온의 빛이 우리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나타난다고 해요. 자, 모든 색이 다 나타나는 거지. 우리 무지개가 우리 연속 스펙트럼의 한 예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고온의 광원이 있어요.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백색광이 나오지? 네, 이 백색광에는 모든 색이 다 들어있어. 자, 모든 색의 빛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분광기를 통과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통과했을 때 빨강부터 보라색까지 연속으로 나타나죠? 네,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방출 스펙트럼이 있죠. 네. 방출 스펙트럼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하는 빛이지. 네. 거기 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 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 이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잖아.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야. 자, 고온의 기체에서 빨강하고 파란빛만 나온다고 해봐. 자, 빨강하고 파란빛만 나오니까 분광기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네. 무슨 색만 나와? 빨강하고 파랑. 파랑만 밝게 나타나지.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어때요? 희미한. 검은 바탕이야. 어, 그러니까 검은 바탕에 빨강 파랑만 밝은 색으로 띠로 나타난단 말이야. 됐니? 네. 그런데 이번에는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세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빛이 자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 나타나는 빛의 스펙트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 고온의 빛이 모든 색이 다 나가요. 근데 여기에는 자 저온의 기체가 있거든. 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얘네는 빨강, 파랑만 흡수한다고 해봐. 자, 기체를 통과했을 때 빨강, 파랑이 없어졌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빛은 빨강, 파랑은 사라짐이니? 네. 사라짐. 그러면 분광기를 통과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데 자, 빨강, 파랑만 검게 나타나. 그리고 나머지는 밝게 나타나.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그러면 두 번째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는지 봐봐.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흡수 스펙트럼. 그렇지.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왜 그러냐면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해야지. 네. 자,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며 일부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잘 봐. 어떻게 또 나와 있는지. 자,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인 까닭. 지금 선생님이 위에 썼어. 자, 별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특정 에너지를 흡수한다. 일부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잘 봐. 자, 별의 대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대기가 비슷하면은 흡수된 양도 비슷해가지고 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흡수 스펙트럼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 그러면 그 다른 이유가 뭐냐? 거기 나와 있어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이온화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랬죠? 네.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온화 단계에서 흡수하는 흡수선의 종류가 세 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온화하는 과정에서 흡수선 종류와 세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표면 온도 때문에 흡수선이 다 달라지는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 자, 그랬을 때 그 흡수선을 이제 외워야 하는데 근데 이거는 흡수선을 그냥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프의 해석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요거 먼저 배우자. 별의 분광형까지 배운 다음에 해야 되겠다. 자, 별의 세 번째 분광형이 나오지? 네. 별의 분광형은 O형부터 M형까지 분류를 해요. 그게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O, B, A, F, G, K, M으로 분류하는 거야. 7단계. 네. 근데 O와 M을 제외하고 0단계부터 9단계로 또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0부터 B9까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네. 이거 선생님 어떻게 외웠냐면 O, B, fine, 걸, kiss me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다. 그래서 O, B, A, F, G, K, M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외우든 어떻게 외우든 O, B, A, F, G, K, M이라고 하는 거 7단계는 그대로 순서대로 외워야 돼.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있지. 우리가 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1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고 2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1이라고 써 있는 거는 원자의 흡수 스펙트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2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 이거는 이온의 흡수 스펙트럼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표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네. 여기가 O, B, A, F, G, K, 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자, 여기에 헬륨 뭐라고 나와 있니? 2라고 2. 나와 있니?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O형에서는 헬륨2, 즉 헬륨2니까 헬륨 이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흡수선이 나오지. 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헬륨. 뭔가, B형에서는 헬륨1, 즉 헬륨 원자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됐어요? 네. A에서는 뭐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니? 마그네, 아니, 아니잖아. 수소. 위에 또 있잖아. 수소원이라고 써 있잖아. 네. A형에서는 분광형, A형에서는 그대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K형에서는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뭐니? 칼슘. 칼슘 2라고 나와 있지? 네. 그래서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자, 저온의 별일수록 다양한 분자의 흡수선이 나타나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원자나 이온의 흡수선을 주로 나타냈지. 네. 근데 이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있지. 분자의 흡수선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근데 여기에서 분자의 흡수선은 그려놓지 않았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외우자. 거기 외우자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어떻게 외우냐면 색은 잘 봐. 푸른색, 백색, 노란색,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써놓고 있지? 네. 자, 푸른색과 백색의 사이 무슨 색일까? 청백. 청백색. 그 다음에 얘는 황백색.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주황색이에요. 노란색과 붉은색, 주황색. 자, 그럴 때, 자, 온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외워. 그냥 5만, 2만 5천, 만, 7천. 숫자로 쓸까? 7천은 7천, 6천, 5천, 붉은색이 3,500. 자, 이게 색과 표면 온도예요. 그리고 분광형이 어떻게 되냐면 O, B, A, F, G, K, M 이렇게 외우면 돼. 자, 태양은 여기에 속해요. 태양. 그래서 태양은 노란색 별 표면 온도는 6,000, 분광형으로는 G형에 속한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표면 온도를 우리가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자,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색지수와 표면 온도, UVV 필터와 표면 온도, 그 다음에 분광형과 표면 온도. 알겠니? 네. 자, 우리는 지금 별의 물리량 중에 표면 온도에 대한 것을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 49쪽에 보면은 이제 별의 광도와 크기라고 나와 있지? 네. 이제 광도와 크기를 배우는 거야. 근데 광도를 배우기 전에 우리 거기에서 등급이라는 거를 우리 기본 지식 먼저 확인해 보자라고 나와 있죠. 아, 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우선 민준아. 자, 그러면 기본 지식을 먼저 확인하자 해놓고 첫 번째 거리와 밝기 관계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잘 봐. 거리와 밝기 관계에서 이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자. 어떤 점에서 빛이 한 점에서 빛이 나와. 네. 근데 여기 1m 거리에 자, 요런 면을 하나 세웠다고 해보자. 네.
그러면 1m 거리에서 있는 면에 나오는 빛이 요 면에 다 비추지. 네. 근데 2m에 어떤 면을 세웠다고 해봐. 2m. 그러면 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면적은 몇 배가 되니? 몇 배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요 면 하나의 밝기는 앞에 면의 밝기의 몇 분의 1이냐? 4분의 그래, 4분의 1. 1이잖아. 왜? 지금 저 앞에 1m에 서 있는 면에 비추는 모든 에너지가 2m에선 4등분 되지? 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밝기는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죠. 거리가 2배, 3배, n배 멀어지면 밝기는 2배 멀어지면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n의 제곱분의 1로 어두워지죠? 네. 자, 그러면 거리가 2배, 3배, 4배 가까워지면 밝기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 4의 제곱배 밝아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아요? 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별의 밝기. 자, 별의 밝기를 따질 때는 첫 번째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 자,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예요. 자, 별의 실제 밝기는 거리와 관계 있을까 없을까? 관계 없어요. 없죠. 당연히 실제 밝기니까. 그치? 네. 자, 멀리 있다 그래서 실제 밝기가 어두운 건 아니잖아. 네.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일 뿐이잖아. 머니까. 네. 근데 실제 밝기는 변하지 않아. 그러면 절대 등급을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따져요. 모든 별을 10파색 위치에 놓고 비교한 밝기야. 이게 정확한 거지. 네. 같은 거리에 놓고 비교하면 누가 더 밝은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게 절대 등급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겉보기 등급은 육안으로 본 밝기야.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니? 어두워져.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 자, 그런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밝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네. 자, 그러면 봐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자, 그랬을 때 각 등급 간의 밝기 차이를 X배라고 하면, 자, X의 5제곱이 몇 배? 100배. X의 5제곱은 100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약 X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2.5배 정도 나오거든. 네.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봐봐. 등급차가 1등급 차. 그러면 밝기 차는 몇 배? 2.5. 2.5에 1승이니까 2.5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2등급 차는 2.5. 2.5의 제곱이냐? 네.
6.25배잖아. 그러면 3등급 차는 이 2.5. 숫자 외워두는 거 되게 편해요. 16배예요. 그리고 4등급 차는 2.5에 4승이니까 여기에 16에다 2.5 곱하면 40배거든. 그리고 5등급 차이는 2.5에 5승이지. 네. 40에다 2.5 곱해봐 얼마야? 100이요. 이게 100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 하나가 나와 있죠. 네. 거리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 네. 자, 거리 지수라고 하는 것은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을 거리 지수라고 불러. 근데 이거는 겉보기 등급이고 이게 절대 등급이거든. 그랬을 때, 자, 거리 지수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자,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0일 때가 있고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0보다 클 때가 있고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0보다 작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인지를 지금 선생님이 이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네. 여기에 실제 밝기가 같은 새별, 실제 밝기가 같은 새별에 대해서 자, 별에 대하여 자, 여기가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18세기의 위치야. 네. 근데 어떤 별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해봐. A, 네. B, C.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대로 대답해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네. 누구? A. A, 왜? 가까이. 그래, 가까우니까. 그러면 가장 밝게 보인다. 숫자는 높아, 낮아? 낮아. 낮아요. 어떤 등급이?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낮지? 네. 근데 얘를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거리를 여기다 놔야지. 네. 어두워지지? 네. 그러면 라지 m은 숫자가 커지지? 네. 그러면 이런 과정, 이런 관계에 있으면 얘는 10파섹보다 안쪽 별이니? 네. 안쪽 별 맞아요. 근데 자, 10파섹에 있는 B는 육안으로 본 밝기가 바로 절대 등급이지. 네. 요거 두 개가 같으면 10파섹 별이지. 네. 근데 제일 어두워 보이는 별은 누구? C. C는 겉보기 등급 숫자가 높지. 네. 근데 얘를 이렇게 가까이 갖다 두면은 절대 등급이 되지. 네. 그러면 절대 등급은 밝아지니까 숫자가 작아지지. 네. 이런 관계에 있으면 10파섹 바깥별이지. 네. 그래 봐봐. 그러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면 얘는 10파섹 별이니? 네. 근데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0보다 크면은 얘는 뭐야? 10파색 바깥에 있는 그렇지. 별. 10파섹 바깥별이죠? 네. 그래서 저걸 거리 지수라고 불러. 얘는 10파섹 안쪽 별이죠? 네. 이렇게 해서 10파섹보다 먼지 가까운지를 따질 수가 있지? 네.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얘 두 가지를 한번 들어줄 테니까 민준이는 이걸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자, 100파섹 위치에서 100파섹 위치에서 3등급으로 보여. 네. 이 별의 절대 등급 구할 수 있니? 구해봐 한번.
음, 몇 등급이야? 다 계산이 안 돼?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줄게. 그봐. 요게 지구가 있지? 네, 여기가 10파색이고 여기가 100파색이야. 네, 여기에서 3등급으로 보이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별을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1로 옮겨놔야지. 네. 몇 배 가까워져? 거리는? 10분의 1배. 그렇지. 거리가 10분의 1배로 가까워지죠? 네. 그러면 밝기는 몇 배 밝아져? 100배. 그렇지. 10의 제곱배. 100배 밝아지지? 네. 밝아진다. 그러면 100배는 몇 등급 차? 5등급 차. 5등급 차. 네. 감소해야지. 네. 5등급 낮아진다지. 네. 그러면 여기 앞에서 몇 등급으로 보여? 마이너스 2등급. 마이너스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마이너스도 당연히 되지. 이해됐어? 네. 하나 더 해볼까? 네. 하나 더 해줄 테니까 봐. 이걸 선생님이 자꾸 얘를 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40파색에서 똑같이 3등급으로 보이는 별이 이 별의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일까? 0, 0등급? 어? 0등급? 0등급? 그래 한번 보자. 여기 지구지? 네. 여기가 18색이지? 네. 여기가 48색이지? 네. 여기에서 3등급이지? 네. 그러면 얘를 18색으로 옮겨와야 절대 등급이 되지? 네. 거리는 몇 배가 돼? 4분의 1배. 4분의 1배. 밝기는 몇 배가 돼? 16배. 4의 제곱배. 자, 밝기 16배는 2.5에 몇 승? 3승. 상승이죠? 네. 3등급 차란 얘기야. 감소죠? 네. 그래. 그러면은 3등급이 감소하니까 여기선 0등급. 그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래. 지금 민준이 잘 풀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네. 하나만 더 해볼까? 네. 하나 더 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네. 요거는 지워도 되지, 그러면? 네. 이제 필요한 거 다 썼냐?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절대 등급을 구하고 막 이런 걸 왜 했을까?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50페이지. 자, 이제 별의 광도 나오지? 네. 자, 첫 번째 별의 광도. 이거 잘 알아야 된다. 별의 광도는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예요. 별 표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야. 이걸 광도라고 불러요. 단위 시간 동안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총에너지지, 총에너지.
네. 자, 그런데 광도를 나타내는 거에는 등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있어요. 네. 그런데 등급은 낮을수록 밝죠? 네. 낮을수록 밝아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의 실제 밝기라 그랬지? 네. 실제 밝기이고 얘는 거리와 관계가 없다 그랬죠? 네. 관계 없다. 이렇게 앞에서 배운 거예요. 기본을 한번 배워보자라고 했던 거여서. 된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별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구했지 아까? 10파생. 뭐하고 뭘로부터 별의 절대 등급을 구했니? 별까지의 거리와 네. 겉보기 등급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았어? 네.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한다. 맞지? 네. 그러면 도대체 별의 절대 등급을 왜 구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네. 이거를 태양과 비교하는 거야. 그 밑에 나와 있죠.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 구하기 나와 있지. 네.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 구하기. 자, 광도라고 하는 건 위에서 나왔잖아. 별의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라 그랬잖아. 네. 근데 자, 첫 번째 태양의 절대 등급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태양의 절대 등급은 이미 알려져 있어. 네. 알려져 있다. 몇 등급이냐면 플러스 4.8등급이에요. 그리고 태양의 광도는 역시 다 알려져 있어. 알려져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초 동안에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태양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미 알려져 있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나오지. 별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절대 등급을 비교하잖아. 네. 절대 등급을 비교하여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광도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얘 하나가 나와 있지. 맞니? 네.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인 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몇 배 크냐?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인 별. 네. 자, 이 별은 태양과 몇 등급 차이야? 5등급 차지요? 네. 그러면 밝기 차는 몇 배야? 100배. 100배 차이잖아, 100배. 네. 이 100배가 바로 광도의 차이예요, 광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별은 태양의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보다 100배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어떤 별의 광도를 실제 구할 수 있는 거야. 태양보다 100배. 만약에 자 실제로 1초 동안에 태양 표면에서 태양에서 뭐 1 곱하기 10에 뭐 23승 줄이 발생했다라고 해보자. 네. 그러면 1초 동안 태양에서 이만큼이면 얘는 얼마야? 1 곱하기 10에 25승 줄이란 얘기야. 그래야 100배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래 에너지가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여기서 별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를 배우는 거야. 자, 별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거를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 있죠. 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은 무슨 뜻이냐면,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이걸 알아야 돼.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자, 여기에서 이걸 봐야 돼.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야. 그래서 에너지는 시그마 T 4승이다. 여기에서 에너지, 이 에너지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상수고, T는 표면 온도겠죠? 맞니? 네. 자, 거기에 얘 하나가 나와 있지. 표면 온도가 1대 2인 별에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비는 몇 대 몇? 1대 16. 네, 1대 16. 왜냐면 1의 4제곱 대 2의 4제곱이 되는 거지. 네.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민준아 여기에서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를 배울 거란 말이야. 자,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 자,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자, 잘 봐야 돼. 첫 번째. 광도는 단위 시간 동안 그랬고 총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죠? 네. 에너지이다. 그치?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요거.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표면적을 곱하면 광도가 되니? 네. 그렇지. 그 다음에 별은 구형이죠? 네. 구형이므로 이 구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표면적은 어떻게 되지? 어? 네. 표면적 구하는 공식. 4파이 R제곱. 4파이 R제곱이지? 네. 그러면 이제 봐봐. 광도 L은 시그마 T 4승이라 그랬죠? 네. 자, 이게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지. 네. 이거에 표면적 4파이 R제곱을 곱하면 이게 광도가 되니? 네. 그래. 그러면 광도는 이 식으로 변하는 거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반지름 구할 수 있니? 네. 반지름 R제곱은 어떻게 돼? 4파이 시그마 T 4승분의 L이 되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R은 자 루트 4파이 시그마 T의 4승분의 루트 L이니? 네. 그래서 상수는 다 빼봐봐. R은
t의 제곱으로 나올 수 있지. 네. 요게 r은 요거에 비례하네. 그쵸? 네. 그래, 그거야. 그래서 별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 자, 첫 번째. 무엇이 같을 때, 반지름이 같을 때, 광도는 뭐가 높을수록, 표면 온도.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크죠? 네. 높을수록 크다.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네. 그러면 표면 온도가 같을 때는 광도는 반지름이 클수록 크죠?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얘 2개가 나와 있지.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태양의 각각 2배씩이면은 광도는 몇 배냐 이렇게 나와 있니? 네. 몇 배가 돼? 64배. 예, 64배가 돼요. L은 T의 4제곱에 R 제곱에 비례하잖아. 상수를 네. 다 빼면 그러면 2의 4제곱에 2의 제곱이니까 64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 다음 밑에 또 얘가 나와 있는 거 봐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 표면 온도가 12,000K. 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 표면 온도는 12,000K. 근데 태양은 이 어떤 별이야? 태양은 절대 등급 얼마야? 4.8. 플러스 4.8등급. 네. 표면 온도는 6,000K로 나왔죠? 네. 이때 별의 반지름은 별의 광도는 태양의 몇 배냐 이런 문제야. 네. 광도는 5등급 차이지. 네. 5등급 차니까 100배죠. 네. 그러면 잘 봐. 100배는 L은 이렇게 쓰는 거지. 자, L은 자 T의 4제곱과 R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네. 그러면 100배가 되려면 표면 온도 2배니까 2의 4제곱. 그치? 네. R의 제곱. 이게 100배가 나와 있지. 네. 2의 4제곱은 몇 배? 16배. 16 곱하기 R의 제곱이 100배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네. 그러면 자 16은 2.5의 세제곱이죠? 네. 그러면 얘는 2.5의 제곱이어야지. 네. 그러면 100배가 나오죠? 네. 그러면 R은 얼마야? 2.5요. 그래 2.5배.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잖아. 태양보다 광도는 100배지만 반지름은 2.5배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됐니?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네.